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계 이야기입니다. 우리 옷 몇 개 안 되는 걸로 막 돌려 입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노출이 가장 많이 되는 것이 시계인데, 아무리 인생이 짧다라고 한들 우리가 이 시계라는 분야에 대해서 그냥 관심을 끄고 살기에는 또 인생이 저는 굉장히 길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러 오신 분들께서는 아마 시계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거나, 혹은 내가 어느 정도 시계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고 이 정도 가격대에서 하나 기출을 하고 싶다 라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영상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100만 원대 이하에서 여러분들이 차시면 좋을 것 같은, 구매하면 좋을 만한 시계 4가지를 추천드릴 건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뭐 이 스펙 대비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다 라는 시계 추천은 없고요. 오늘 가지고 온 4가지 모델 모두 이 시계에 얽혀있는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지, 어떤 헤리티지를 갖고 오는 시계들인지를 설명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의 시계면 나의 라이프 스타일, 내가 추구하는 느낌과 방향성이 맞겠다 라고 판단하셔서 구매하시기 좀 용이하시게 준비해 봤으니까요. 오늘 나오는 시계 4가지는 모두 다 추천하는 것을, 강력 추천하는 것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뭐 따로 장점에 대한 어필 같은 것들이 많이 없이, 이게 디자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들, 그리고 얽혀있는 히스토리, 이런 것들만 말씀드리고 구매 시에 고려해 봐야 되는 단점들만 제가 언급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시계들도 제가 아직도 소장하고 있는 시계들이거나 제가 1년 이상 경험해봤던 시계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시계 추천으로 넘어가기 전에 2024년도에 사실 이 시계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패션 잡지를 읽다가 한 편집장이 디자이너한테 현 시대에는 뭐 의류라는 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뭔가 신소재들로 계속 나와가지고 이런 새로움을 추구할 수 있는 것도 지나지 않았느냐, 그랬을 때 의류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디자이너가 딱 한 단어를 얘기했는데, 이게 제 머릿속에 아직도 박혀 있어요. 프로파간다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프로파간다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선전물이라는 뜻인데, 미국 2차 세계대전 때 미군들을 징집하기 위해서 엉클쌤이 I want you 하는 그 포스터, 이런 것들을 프로파간다라고 합니다. 이 디자이너는 현 시점에서 티셔츠가 그런 역할을 한다, 옷이 그런 역할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어떤 의류가 티셔츠에 적혀있는 그래픽이 나를 곧 대변하는, 나를 곧 표현하는 수단이다 라는 의미의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시계도 기능은 명확하죠. 정확한 시간을 나에게 알려주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액세서리를 손목에 차는 건데, 요즘 시점에서 그 목적, 그 시계의 기능만을 위해서 이 어찌 보면 무겁고 불편한 시계를 손목에 계속 얹고 있는다? 저는 이건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시계도 요즘에는 어떤 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프로파간다적 요소로 착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기 뭐 인생은 짧다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지만, 저는 남자가 범용적인 넓은 범위의 남자로 보면 뭔가 액세서리로서, 뭔가 소품으로서 저희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 정말 많이 없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짧다라고 한들 우리가 이 시계라는 분야에 대해서 그냥 관심을 끄고 살기에는 또 인생이 저는 굉장히 길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러 오신 분들께서는 아마 시계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거나, 혹은 내가 어느 정도 시계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고 이 정도 가격대에서 하나 기출을 하고 싶다 라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영상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가장 최근에 구매한 이 오메가 문워치, 즉 스피드마스터 모델인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부터 사고 싶었던 모델이에요. 처음에 나왔을 때 인기가 너무 많고 막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서 막 기다리다가 저번 주 주말에 스타필드에 갔을 때 스와치 매장에 이 시계가 딱 있길래 그냥 바로 구매를 했고요. 재밌는 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번에 스와치 그룹에 오메가가 속해 있죠. 그래서 콜라보가 가능하게 됐던 건데, 이 정말 레전더리한 이 문워치 모델이랑 콜라보를 하면서 스와치에서 또 다양한 해석을 내놨어요. 미션 투 더 문, 이게 블랙 색상의 미션 투 더 문이라는 모델인데, 그 외에도 막 뭐 토성, 목성, 지구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에디션을 내놨는데, 저는 이거 결론적으로는 다 모을 생각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어떤 시계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가격은 37만 원, 굉장히 저렴한 시계고요.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이 시계가 뭐 스누피 에디션이 나오고, 그리고 일단 스와치라는 것, 그리고 또 막 스트랩이 저는 이거 러버 스트랩으로 바꿔놨습니다만, 처음에는 스트랩이 막 벨크로 찍찍이로 돼 있는 그런 스트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장난감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아닙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하나쯤 있어야 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왜 그러냐 하면 이 오메가 스피드마스터에 얽혀있는 이야기를 좀 설명드리면, 1960년대에 나사가 달 탐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국은 물론이고요, 뭐 독일, 스위스에 있는 여러 시계 회사들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우리가 달 탐사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시계를 하나 써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춘 시계들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달라 라고 공문을 보내고, 그게 바로 나사발 시계 회사들의 품질 전쟁의 시작이 되는데, 그때 최종적으로 선정됐던 브랜드가 이 오메가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정됐던 모델이 이것과 똑같은 스피드마스터, 후에는 문워치가 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뭐 가격 대비 소재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은 바뀌었지만 똑같은 디자인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누피 같은 경우도 이게 스와치가 이 시계의 장난으로, 이 콜라보의 장난으로 접근하면서 그런 스누피 에디션, 뒤에 막 스누피가 그려져 있어요. 달 위에 올라가 있고. 이게 장난으로서 나온 게 아니고 실제로 나사에서 그 우주 탐험에 어떤 괄목할 만한 업적을 달성한 사람들에게 스누피 어워즈라는 거를 줘요. 그래서 그거를 얘네가 벤치마킹, 모티브 삼아서 나온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시계의 특징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단 디자인적인 것은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그 정말 레거시한 모델과 똑같다라는 점인데, 단점으로는 일단 건전지로 가는 쿼츠 시계이고요. 그리고 소재가 뭐 바이오 세라믹인가 그런 거를 썼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사용자의 느낌에서는 약간 플라스틱 느낌이 좀 나긴 해. 그런 소재적인 단점이 있지만 뭐 가격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트랩, 벨크로 스트랩이 있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우주복 같은 경우가 굉장히 두껍다 보니까 이런 시계보다는 그 두꺼운 우주복 위에 툭 걸쳐서 벨크로로 딱 붙이는, 그걸로 실제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건데, 어쨌든 실사용하는 면에서는 막 어디 걸려서 벨크로가 거의 반쯤 열리는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특히나 뭐 면 소재의 옷을 입는다든지 특히 니트를 입을 때 벨크로 소재가 손목에 있으면 많이 불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러버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방수가 일반 생활 방수 정도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같이 이렇게 시계를 한번 차고 집에 들어가면 뭐 씻고, 심지어 저는 잘 때도 까먹고 차고 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차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 근데 이외에는 뭐 가격 대비, 뭐 히스토리, 어떤 시계의 디자인 이런 거 다 종합해 봐도 너무너무 추천할 만한 시계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해밀턴의 카키필드라는 시계입니다. 이거는 사진 보시다시피 그냥 밀리터리 워치, 툴 워치로 유명한 시계 모델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이게 미국에서 시작한 브랜드고, 제 손목에는 지금 해밀턴의 또 다른 어떤 상징적인 모델인 재즈마스터가 껴져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카키필드라는 모델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일본에서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이 시계는 디자인을 보시다시피 군용 시계로 만들어진 시계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이 카키필드라는 모델이 미군들에게 납품이 되던 시계예요. 우리나라에서 군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왜 군 보급품이 있고 싸제 제품이 있다 라고 하면 우리는 다 싸제가 좋은 거 라는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미군은 정반대입니다. 좀 슬픈 얘기지만 미군에서는 미군들에게 가장 좋은 물품들을 먼저 공급해요. 밀스펙을 통과했다라는 얘기는 그 품질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됐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해밀턴의 카키필드 같은 경우는 이미 2차 대전 때부터도 그 밀스펙을 통과한 시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품질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문화치 설명드리면서 나사의 달 탐사 계획을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최종적으로 선택된 브랜드는 오메가였지만 최종 5개의 회사까지 넘어가 보면 마지막 후보에까지 올라갔던 게 해밀턴입니다. 그만큼 품질에 대한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 저도 이번에 이거는 영상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일인데 영화에도 많이 등장했다고 해요. 특히 뭐 500편 이상 되는 할리우드 영화에도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놀란 감독이 이 시계를 많이 좋아하나 봐요. 테넷에도 나오고 인터스텔라에서도 나오는데, 인터스텔라에서 나오는 모델 같은 경우는 여자 주인공 이름을 그대로 따서 머피라는 모델이 나오는데, 이 시계도 정말 이쁩니다.
저도 최근에 매장을 갔을 때 작은 모델이 있고 큰 모델이 있어서 둘 다 차봤는데 작은 모델은 또 너무 작고 큰 모델은 또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커서 다시 내려놓고 나왔지만 아직도 아른아른 거리는 거 보니까 언제쯤 한 번은 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단점으로는 가격, 첫 번째로는 가격입니다. 작년에 23년도에 스와치 그룹에 속해 있는 거의 모든 회사들이 가격을 꽤나 인상을 하면서 해밀턴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도 큰 폭으로 향상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뭐 80만 원이 제가 지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트랩이 보시다시피 나토 밴드, 그러니까 가죽 밴드도 아니고 러버 밴드도 아니고 체인도 아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시계 한 개만 구매해서 데일리로 범용적이게 뭐 셔츠에도 차고 세미 정장에도 차고 어떻게 휴가 갈 때 그냥 일반 캐주얼한 룩에도 찬다 라고 했을 때는 조금 부적합한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메케니컬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수동 시계예요. 그 말인즉슨 오토매틱 시계는 이 시계가 뭐 48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갖고 있다 라고 하면 내가 한번 태엽을 감아놓고 그리고 오토로 차고 있으면 자동으로 태엽이 감기면서 어떻게 보면 이 태엽을 감아야 되는 스트레스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계인데 해밀턴 카키필드 같은 경우는 메케니컬이라 48시간이면 48시간마다 이 태엽을 계속 감아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 시계는 이쪽에 있는 루미녹스, 제가 또 굉장히 좋아라 하는 시계인데 이 시계 같은 경우는 비교적 최근인 1989년 미국에서 설립된 회사고요. 제조나 이런 것들은 기술력을 위해서 다 스위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인 특징을 보시면 약간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해밀턴 카키필드는 좀 몇십 년 전, 40, 50년 전에 미군들이 쓰던 시계 같다면 이거는 뭔가 좀 현대인들이 쓰는 미군의 시계 같지 않나요? 실제로도 이 시계 같은 경우는 미군들 중에서도 부대 중에서도 최고의 부대라고 손꼽히는 네이비실 부대가 채택한 시계입니다. 그 이후에도 뭐 소방관이나 해양경비대 등등이 많이 착용한다 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시계 같은 경우는 제가 절대적인 역사라든지 헤리티지가 부족해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일단 디자인적인 개성이 확실해요. 거의 모든 모델들이 이런 러기드한 디자인으로 나오고 그 와중에서도 디자인적인 개성, 이런 뭔가 그냥 이쁘거든요, 이 시계들이. 이 디자인 틀에서 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단 좋아하는 것도 있고, 이게 비교적 최근에 생긴 브랜드인 만큼 신소재 활용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뭐 요즘 리차드 밀이나 이런 브랜드들도 신소재들 막 도입하면서 라파엘 나달 경기에도 후원을 하고 막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데, 그 외에 콧대 높은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그냥 몇십 년 전부터 거의 뭐 50, 60년 전부터 나오던 모델들 계속 복각해서 나오고 하는 것이 대다수이지, 막 신소재로 정말 새로운 시계를 내놓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가는 야광 물질을 하나 제가 대표적으로 소개를 드리면, 보통의 야광 물질이라고 하면 빛이 있을 때 그 빛을 머금어 놨다가 빛이 없어지면 그때 이제 발광을 하는 그런 물질인데, 여기에는 트리튬이라는 신소재가 들어갔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빛이 없어도 100년, 200년? 거의 2, 300년 동안 자체 발광을 하는 물질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얘네가 오죽하면 뭐라 그러냐 하면, 이 네이비실 팀이나 뭐 다른 군인들이 작전 시에 착용했을 때 이 트리튬이 발광하는 빛이 너무 밝아서 그 함량을 낮췄다 라고 얘기할 만큼 신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브랜드이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브랜드이고, 단점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이건 역시도 해밀턴 카키필드와 비슷합니다. 디자인적인 특성상 셔츠라든지 어떤 정장, 이런 좀 깔끔한 룩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지만, 요즘은 다이버워치보다도 뭔가 수상 스포츠라든지 수상 레저 활동 같은 거 할 때는 저는 이 루미녹스만 좀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만 차고 갔다 왔는데, 서브용 시계로 좀 스포티한 시계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100% 추천할 만한 시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티쏘의 PRX라는 모델입니다. 이 티쏘라는 브랜드는 실제로 17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브랜드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굉장히 대단한 게, 이 PRX 모델이 처음 나왔을 때 인기도 물론 엄청 많았지만 오데마 피게의 로얄오크 모델을 따라했다라는 논란까지, 카피 논란까지 있었는데, 얘네가 본인들의 역사랑 본인들의 이런 데이터가 워낙에 방대하다 보니까 아닌데 우리 50년 전에 이거 똑같은 시계 만든 적이 있는데 하고 데이터를 뒤져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찍소리 못하지 뭐. 그만큼 이 170년의
역사가 있는 브랜드인데 아직까지도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스위스 시계 입문할 때 찾는 브랜드 중 하나로 손꼽힐 정도로 굉장히 친절한 가격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티쏘만큼 이 정도의 역사와 이 정도의 노하우가 있는 브랜드를 이 정도의 가격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브랜드는 흔치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PRX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티쏘에서 유명한 모델이 르로콜도 있고 시스타 뭐 이런 모델들이 있고 그 모델들도 다 있었습니다. 근데 처분을 한 이유가 뭐냐면 절대적인 가격이 조금 저렴해서 그런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르로콜이나 시스타 같은 경우는 좀 평범한 디자인의 시계인데 그런 범용적인 시계로서 그 시계를 구매했을 때 뭔가 완성도가 한 2~3% 정도 떨어지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특정 옷에는 상관이 없었는데 뭔가 좀 셔츠 막 가끔 이렇게 좀 차려입고 나가서 그 시계를 딱 차도 뭔가 그냥 대충 집에 있는 시계 하나 걸치고 집에 있는 아무 옷이나 하나 걸쳐 입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개인적으로 그 시계들은 이 브랜드에 추천해서 뺐고 PRX를 추천하는 이유는 이 모델, 이 디자인이 특이하게도 당연히 셔츠, 정장, 뭐 카라티 이런 깔끔한 룩에도 잘 어울리고요. 의외로 이게 막 바캉스 가서 진짜 펑퍼짐한 티셔츠에 반바지에 쪼리를 신고 이 시계를 하나 딱 차고 있어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범용적으로 쓸만한 시계이기 때문에 이 모델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컬러나 이런 선택폭도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 안에도 여러분들의 개성에 맞게 선택을 또 넓은 범위에서 선택을 하실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계 추천은 티쏘를 마지막으로 총 4가지 추천드렸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